자리요? 외공 402페이지. 내공할 자리. 외공? 외공. 외공. 네 번째네요. 네. 전번 시간에 유식 삼성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좀 있었죠. 그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확실히 좀 드려야 우선 그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 그 변개 소입상을 이제 보통 상으로 보고 의탁의 상을 식으로 보고요. 요건 이제 원성 신성 진여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총상 법문에는 요걸 변개 소입상을 갖다가 70, 60을 배대를 쳤어요. 요거는 이제 이 식을 80으로 이제 보고 이 용어 자체도 조금 문제인데 제7식, 제6식이라든지 또 여기 전호식이 들어가는 건지 그럼 8식 같으면 이게 제8 아리아식만 얘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 다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앞에 제자가 안 붙으면 의탁이성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을 다 8식을 다 얘기한다고 틀림없습니다. 그럼 변개수입성은 7식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제7 말라식이고 6식이라 했으니 이거는 전 5식까지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의식 다 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틀림없어요. 이제 대충상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개소입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능소가 있습니다. 능변개가 있어요. 요 소변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이 변개한다 하는 거는 주체니까 이거는 이 변개 수입상은 사실은 두 혈에 집착하는 건데 혈이는 거는 이 8식 중에서는 제7 말라식입니다. 제7 말라식은 분별이니까 분명히 능변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6식도 분별하는 거거든요. 제6식도 분별하니까 당연히 능변개에 속합니다. 그럼 소변개는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그럼 집착된 대상은 뭐냐?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집착 대상은 집착된 대상 육경을 얘기하죠. 육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색, 성, 향, 미, 촉, 법을 얘기합니다. 형상과 색깔,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그 다음 접촉에 의해서는 촉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각, 청각, 후각, 촉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로서의 개념 인풋, 이렇게 육경이 돼요. 그럼 이 육경은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거는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면 이는 현식을 얘기합니다. 현식. 현식은 뭔가 하면 경계상이에요. 그러면 아리아식의 세 가지 미시한 모습 중에서 현식에 속합니다. 그럼 육경도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변개 소입상을 얘기하면은 대종상 법문에서 얘기하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능 변개에서는 제7식이라든지
제7 말라식이라든지 제6 의식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 변계 수입상에서 전오식도 들어가느냐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또 불분명하고, 이 대초상 법문에서 얘기하는 것. 또 하나 저기 말하는 거는, 소변계에서 과연 이 육경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거는 분명히 현식을 이야기해요. 제8 아리아식의, 대승 이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업식, 전식, 현식 3상이 있거든요. 제8 아리아식에는 잘 알다시피 업식이 있고요. 또 전식이 있고 현식이 있습니다. 네, 업식은 주관과 객관 미분 상태고, 전식은 주관이 나타나는 거고, 현식은 객관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제8 아리아식이면, 그러면 변기 수입상을 제8 아리아식이라고 소변기를 얘기했는데, 그런 설이 없습니다. 대총상 법문에서는. 그래, 대총상 법문 이 책에서 좀 이야기한 대로 하자면, 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명확하게 기술내기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책에서 좀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이지만은, 지구에 봤을 때는 더 보완해야 될 책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이제 이게, 변계 수입상에서 능이 이렇게 헤아리는 쪽에서 능변계 수입상에서 봤을 때는 제7식, 6식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분별이니까. 근데 아리아식은 무분별이에요. 아리아식은 무분별이기 때문에 변계 수입상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소변계 수입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집착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현식이 이게 경계상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이 없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다 뭐 큰 스님들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본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건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이걸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6식, 7식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난주에 보니까 여기에도 능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배대는 가능합니다. 그나마 만족하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예. 교수님이 그리고 이제 또한 하나 오해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죠. 아까 이제 의식이 전환되면 묘관찰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묘관찰지가 제7 말라식을 또 전환시켜요. 그러면은 묘관찰지가 제7 말라식이 평등 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묘관찰 제8 아리아식 위로 들어가가지고, 아리아식의 위치로 들어가서 아리아식을 또 전환시켜요. 아리아식을 또 대원경기를 또 전환시킵니다. 전환시키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제7 말라식이나 제8 아리아식, 이거는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는 거지. 그런데 제7 말라식이나 제8 아리아식은 무기입니다. 무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은 의식이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전환된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7식도 전환하고 8식도 전환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환되는 게 뭔가 하면 성소작지가 전환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 착각을 해가 성소작지가 먼저 전호식이 전환이 되고, 의식이 전환이 되고, 7식, 8식 전환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의식이 전환이 돼요. 이 시각, 청각, 후각미가 촉각, 5 감각의 마음이 제일 마지막에 전환된다는 사실 아니에요. 대원경지가, 아리아식이 대원경지로 전환이 될 때, 따라서 전환되는 것이 전후보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잘못해가지고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보통 이게 자성자를 믿고 들어간다는 건 평등성을 믿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공성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땅금을 이제 다시 이제 땅금을 나온다는 세계는 육식을 닦는 거고 육식을 이제 세상에 다시 보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초지에 이르게 되면은 앞에 이제 그 공부했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상이 일어나는 모든 번뇌는 소멸되어 버려요. 초지에 들어가면 얘기하죠. 그럼 초지가 이제 진열 자리에 머무는 거고 바로 이제 깨달음인데 이제 거기서 공성 자리에 머무는 자리예요.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다시 닦아가는 건 뭘 닦아가는가 하면은 제7 말라식하고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 번뇌와 무명을 닦아가는 거예요. 육식을 닦는 게 아니고. 예? 육식을 닦는 게 아니고. 아니죠. 제7 말라식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성량을 없애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식과 제8식은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번뇌를 닦아가는 게 이제 초지 경지에서 닦아가는 거죠. 얘기하죠. 그 이전에 표층 의식은 초지에 이르게 되면 다 닦여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공부를 이제 합시다. 토론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산 공부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불교에서는 이런 걸 명확하게 가려내기를 좋아합니다. 한 점 오유 없이 가려내자는 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 이런 거는 어디에 속하는 건 사마타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파산에 속합니다. 이파산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진실을 캐내는 거예요. 매우 과학적인. 예. 70과 80을 다시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요관찰지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의식화 한다는 말 그런 말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7식이라 제7 만화식이나 제8 아리아식은요 무의식이 더 드러나지 않아요. 심층의식이에요. 그걸 의식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식화하는 건 의식인데 그죠? 의식이 묘관철주를 바뀌었을 때 비로소 제7, 제8 아래식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걸 의식화한다는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혜로 드러낸다는 말. 예? 의식한다는 말은 바꿨어. 그럼 지혜로 드러낸다는 말. 지혜, 이제 제 묘관찰지에 의해서만 제7 말라식의 아치, 아만, 악연, 아예를 없앨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악연을 빼고요. 악연은 초지에서 없어지니까 이 아만, 아예, 아치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사라지면은 이제 자의식인 제7 말라식의 평등성직, 자아락하는 건 불평등인데 자아가 소멸은 무아로 드러날 때 이제 평등성직 바뀌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니 묘관찰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게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의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이루는 것도 의식의 묘관찰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수행 주체는 의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외공입니다. 넷째는 소치의 뜻을 명료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 소치의 뜻이라 하는 것은 취할 바의 대상이죠. 대상의 뜻을 명료하게 알았기 때문에 재물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양이 있으니 이것은 밖에 공하다는 것으로 인하여 바르게 제거할 수 있다. 야, 이거는 재물을 보고 사랑하는 모양이 있다. 바깥 대상을 보고 저거 내 것이다. 이때 재물은 여자도 포함됩니다.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를 하나 재물로 봤어요. 예? 그 사주상에도 여자는 재물로 봅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자는 돈 주고 사고 팔고도 했어요. 재물 여기는 이유가 그게 있네요. 그 대한민국 태어난 걸 다행히 생각합시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남자는 묻네요. 왜 재물이었나요? 그래 옛날에는 남성 위주의 문화고 요즘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계사회인데요. 예? 원래는 모계사회가 먼저. 그렇지 말이에요. 아직까지 저쪽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여성 위주의 사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디 운남성에 가면은 운남성에는 이제 모계사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마루에서 재우고 딸이 태어나 안방에서 키웁니다. 저도 예. 그리고 모든 대소사에는 여자가 다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사회가 여자 위주의 사회예요. 얘기하자면 복잡한 아시네. 티베트 어떤 동네는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그대로 사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게 그렇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성 위주가 남자가 여러 여자를 그대로 사는 그런 지금도 아직까지 아랍에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하자면 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자도 하나의 재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여자가 남자를 재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사랑하는 모양이 있으니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런 집착하는 마음을 뭘로 보느냐? 받기 공하다는 것으로서 이걸 바르게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원칙소 3번 보십시오. 먼저 모양을 말하고 다음에 공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모양을 판별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외부의 6가지 포섭초 등의 뜻으로 인하여 재물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모양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6가지 포섭초가 뭔가 하면 솔직히 뜻은 명료하다는 이제 그런 대상을 아주 명료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6가지 포섭초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18공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생으로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이 다만 6가지 대경뿐이건너를 했습니다. 6가지 대경은 색, 성향, 미촉, 법입니다. 색은 형상과 색깔이 있는 거,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접촉성,触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触각을 통해서 도는 각가지 정보인 것. 개념이죠. 또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들어가면 외공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상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18공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바깥 역시 받아들일 법이 없다. 곧 사람과 법이 함께 공한 것이다. 그에게는 시기일 뿐이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바깥의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상을 인식해서 그걸 취할 만한 주체가 없다는 얘기,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밖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서는 안이 공하다 하는 걸 먼저 18공론에서 안이 공하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안이 공하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이 공하면은 바깥도 같이 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무화를 들어서 밖이 공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밖이라 하는 것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원칙도 4번 보십시오. 능히 제어하는 공간을 판별하는 것이다. 대반야경에 하면 외공은 외부 6가지 포섭처를 말한다고 말한다. 대지론의 외공은 이른바 6가지 인식 대상이 자아의 것이 없으며 6가지 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 6가지 인식 대상 이것을 말이죠. 내다, 내 것이 하는 것. 이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가 논소와 같다. 외부 6가지로 말미암아 제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부 6가지 인식 대상이라 하는 게 이것을 내라고 할 수 없고요.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 공하다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죠. 이 찻잔 있잖아요. 찻잔은 여러분, 색상량 미촉법 중에 색인데,
이게 공하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없으면 이 공이에요. 얘기하다. 그리고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다 있느냐?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천년만년 부서지지 않게 내가 생각을 해가 부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이것이 부수지 말고 천년만년 가야 되는데 설사 그렇게 해서 던져버려 깨져버려요. 바로.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자아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아가 없는데 바깥 대상을 지어서 내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요. 그래 외고 공하다는 거죠. 안을 들어서 밖이 공하다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8공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건 집착할 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요. 가르쳐 드릴까요? 극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초기 경전에 보면 거의 그런 얘기. 농부인데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거라. 야, 또 혹시 또 이거 여성 비하 발언으로 또 착각하시면 곤란한 경계에 나오는 얘기인데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 부인한테 가서 같이 갑시다, 동행합시다 이러니까 아내가 딱 거절을 하면서 나 당신 사랑하지 않으니까 혼자 가시오 이렇게. 근데 첫 번째 부인은 어떤 부인 하면은 배고프면 먹여주고 더러우면 씻어주고 얘기하자면은 또 옷도 해입히고 하는 부인이야. 그 부인이 자기 몸뚱아리입니다. 죽을 때는 자기 몸뚱아리를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하니까 두 번째 부인한테 가서 갑시다 하니까 형님이 뭐라 뛸까? 안 간단다. 그럼 저도 당신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 혼자 가시오. 둘째 부인은 뭔가 뭐 돈을 주고 산 부인이다. 돈을 주고 산 부인인데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재물입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 재물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동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왜? 자아가 없다는 얘기죠. 이놈 자아가 있다면 재물도 가져가고 몸뚱아리 다 옮기고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부인은 실제 자기 부인이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실제 이 세 번째 부인은 가까이 있으면 실증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보고 싶어지는 부인이라. 그러니까 가족이나 일가 친척의 친구들이죠. 얘기하자면. 그래도 산정을 봐서라도 성문 밖에까지만 전송해주겠다. 성문 밖에 전송해준다 보면 야외 산에 그냥 끌어 묻어버리고 눈물 몇 방 흘리고 빠이빠이 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죽는데 자기 뭐 가족들이 가겠습니까? 친구, 친척들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다. 네 번째 부인이 뭔가 하면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깨지지 하고 날마다 반일만 하는 일만 하는 부인인데 갑시다 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가시는데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이다. 네 번째 부인 자기 마음인데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마음이 간다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 조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외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얘기해서 이 죽음을 얘기해 보면은 명확하게 이 세상은 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자, 또 넘어갑니다. 내외공과 본성공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문자를 타파하고 얘기하자면은 이때까지 문자를 타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만이 아니고죠. 또 이 그 상을 타파하고 또 신체라든지 사람 모양 아만을 타파하고
그 다음 바깥의 대상이 재물을 타파하고, 이 타파하는 걸 뭘로 타파하느냐? 공으로서 다 타파한다. 공. 중요하죠, 그죠? 자, 내외공과 봉송공입니다. 다섯째는 수행의 뜻을 명료하게 알았고, 남녀의 받들어 승김과 생필품이 이에 상응하기 때문에 안으로 안락하다는 모양과 밖으로 깨끗하고 묘하다는 모양이 있으니 이것을 안팎의 공함과 본성의 공함으로써 다르게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저게 남녀의 받들어 승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중들은 그 봉사를 얘기합니다. 받들어 승김, 봉사한다 이죠. 근데 사람이 살 보면은 옛날에 뭐 식모도 있듯이 요즘 회사에 보면 비서가 있듯이 이렇게 이제 절에서는 정남 정녀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있듯이 이런 승김, 또 생필품, 이 생필품이라 하는 거는 뭐 잘 알다시피 생활 도구죠. 필수품, 생활을 돕는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안락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세값이 폭등을 했는데 2억을 지고도 전세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한쪽에 아파트가 텅텅텅 비어있다는 거죠.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 저는 일부러 회사에서 다 일어났는데 이 이상 현상이 생겼다 이랬거든요. 그 아파트 생활이 되게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얘기하죠. 돈만 있으면은 안락하게 다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제 그런 세계죠. 생필품이라든지 남녀의 받들어 승김이라든지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안락하고 밖으로 깨끗한 묘한 모양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한국 사람 정서가 뭔가 하면은 큰 집을 쟁기는 걸 좋아해요. 작은 집보다는. 옛날부터. 그래서 한때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게 시집 오기를 그렇게 원했답니다. 원한 이유가 뭔가, 일본의 집이 다 작거든. 방이 조막조막한데 한국에 와보니 집이 큼직큼직해. 방이 크니까. 그래 신문기사에 한번 났어요. 그게 뭐 얘기하자면은 한국 남자한테 시집가기 좋다고. 그래.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제 안락한 모양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자 안팎으로 이제 공함, 안과 밖의 공하고 본성이 본래 공하다 하는 것으로서 이걸 제거한다는 거죠. 원칙서 1번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모양을 판별하는 것이다. 먼저 모양을 말하고 다음에 공간을 말하는 이것은 곧 모양을 해석한 것이다. 자,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녀의 받들어 생긴 생필물 이런 것에 대한 얘기죠. 이른바 수용의 뜻 가운데 남녀와 자재 도구를 수용함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남녀의 처소에 대해서는 유정이기 때문에 이제 집을 얘기하죠. 내면적으로 안락한 생각을 일으키고 여러 자재 도구에 대해서는 유정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청정한 미묘한 생각을 일으킨다.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제가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남녀가 살 집, 아파트, 그래 그다음 가재 도구 이런 거죠. 요즘은 조금 더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생활보다 저는 생활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아파트 형식의 전원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을 밟고 살고. 그런데 집을 지어 놓으면은 땅이 집을 짓고 사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니까 그 쌍둥이 집을 지어 가지고 대지도 같이 공유해서 사는 그런 걸 한번 TV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점이 뭐냐,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집과 같이 분담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 이런 걸 내세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비선사가 제일 낫지. 안 그래요? 네, 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집이라든지 가지 도구 같은 게 여기에 대해서 안락하고 깨끗하다 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집착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내면은 이른바 내부 6가지 포섭체이고 내부 6가지 포섭체는 뭔가 하면은 안입이 설신이를 얘기합니다. 안근
부터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눈, 귀, 코, 혀, 몸, 의건을 얘기해요. 의식이 일어난 의건. 이게 포섭체예요. 외부는 외부 6가지 포섭체는 색성량 미촉법입니다. 내부 6가지 포섭체에 대해서 안락한 생각을 일으키고 외부 6가지 포섭체에 대해서 청량한 미묘한 생각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안과 밖을 다 이게 안락하도 생각하고 이러는데 이걸 이런 게 이제 집착을 일으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집착을 일으킨다는 뭔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끓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돈을 좀 많이 벌어오라. 바가지를 막 끓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실상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바가지 끓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사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고 애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그래 남편에게 바가지를 빡빡 끓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뉴스 보는데 깜짝 놀란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가지고 당했는 그 내용이 자녀 교육에 관계돼요. 아내가 이제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딸은 공부를 잘하니까 내버려 두고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애들은 뭐 야단을 치고 이제 이렇게 된. 근데 이 부인네는 진짜 조금 무식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차이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는요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참 잘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저기 더 밝혀진 사실인데 DNA가 우선 다르지만은 남자는 그 시기는 근육이 자라는 시기랍니다. 근육이 자라는 시기인데 바깥으로 계속 그냥 뛰놀고 이런 시기예요. 여자는 근육이 자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남자는 근육이 자라기 때문에 뛰놀고 활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애가 공부를 훨씬 잘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기도 한 20대, 30대쯤 가면 어느 정도 딱 맞춰진답니다. 근데 이게 성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저 남자아이가 그래 아들이 공부 못한다고 내들 야단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훨씬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TV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콤플렉스 때문에 그래 아들에 대한 집착을 더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남편이 말리고 안 되고 하니까 남편까지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이혼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1,000만 원 내고 또 부인이 또 애들 양육비 한 달에 40만 원 내고 야, 그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집착한다 하는 이 집이라든지 수행하는 가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집착이 되죠. 또 한 사람은 말이에요. 대기업의 과장인데 집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집을 하나 못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한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 대기업의 과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일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건데 되게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가지 도구를 집착한다든지 명품 가방을 집착한다 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치를 해가지고. 근데 그랬더니 이런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공간을 닦아야 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지나치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자,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능히 다스린 공간을 판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내외공과 본성공이다. 대반야경에 하면 내부와 외부 6가지 포섭처를 내외공이라 이름하고 일체법의 본성, 유의법의 본성이나 무의법의 본성에는 모두 삼성, 그러니까 성문연과 보살성이죠. 그 밖의 것이 짓는 바가 아닌 것을 본성공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그 본래 성품이 텅 비어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것이죠. 근데 안입이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이 비어있다. 요즘 말하면 바깥 대상이 비어있고 주관이 비어있다. 주관 객관이 다 비어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외공을 얘기하고 안가박이 공하다는 걸 얘기하고 본성이라는 그러면서 마음의 본성이든 물질의 본성이든 무슨 본성이든 다 듣다 보면 본성은 비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비어있다가 뭐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재하는 어떤 실체성이 없다. 내재하는 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재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자세하게 한번 또 공부해 봅시다. 대지도론에 의하면 내외공은 내부와 외부의 6가지 포섭조가 자아도 없고 자아의 것도 없으며 내부와 외부의 법이 없음을 말한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자아도 없고 자아의 것도 없다 했습니다. 자아가 없다 이거죠. 자, 이게 몸뚱아리 이제 안입이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이잖아요. 안입이설신이라는 거는 감각기관, 인식기관인데 인식기관에는 자아가 있을까요? 자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것이 자아가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돼야 된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에 연수교육 때 제가 한 이야기인데 현재 세계의 사상계의 흐름 중에 하나가 자아초월 심리학입니다. 자아초월 심리학. 그러면 자아초월 심리학이 뭔가 하면 이때까지 심리학을 다 통폐합할 뿐만 아니라 중세에는 사상을 다 통폐합하고 심지어는 명상까지 다 포섭하고 있어요. 이 심리학이요. 근데 왜 명상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자아를 초월한다 하는 거는요, 바로 명상을 통해서 체험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아라 하는 거는 현실적인 거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자아를 초월해버리면 현실을 떠나는 겁니다. 이야기하죠. 근데 상식을 떠나버리는 굉장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자아 초월에서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아를 얘기하면 신체 자아를 듣는 거죠. 어릴 때는 신체를 자아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라면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이렇게 하면은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는 힘이 강해져가지고 자기 몸을 컨트롤하거나 물질을 컨트롤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일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신체를 컨트롤하는 게 있는 거죠. 자기를 디자인하는 거. 옷을 잘 챙겨 입는다든지 뭐 이런 거,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열심히 성형수술이라든지 기타 자기 몸매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이 생각의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가꾸는 거죠. 개콘에도 보니까 80kg 이상 되는 몸매를 갖다가 60kg로 낮추는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얼굴이 많이 줄어들었던데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이쯤 마르면 안 될 얼굴인 것 같은데 말랐더라고요. 얘기하죠. 뚱뚱할 사람 뚱뚱해야 되고 마를 사람 말라야 되는데 뚱뚱해야 될 사람 마르게 해버리면 안 되는 한 사람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프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생각의 힘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이제 의식이 성숙된 단계가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디자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상당히 이제 의식주의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이제 신자아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디자인하고 자기 생각을 디자인할 줄 아는 신자아라고 해요. 이게 보편적으로 의식 수준이 신체 자아는 하위 수준의 의식인데 자기 신체나
이 마음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중2 그룹의 의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의식 수준이에요. 그런데 고든 이제 상위 그룹의 의식 수준으로 들어갈 때는 뭔가 하면 몸과 마음을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자아를 또 설명합니다. 몸과 마음을 통합한 자아를 얘기해요. 여기 또 수준 높은 의식 수준입니다. 저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컨트롤하는 걸, 어떤가 하면 자기 노래 있잖아요. 노래를 디자인한 시대잖아요. 노래를 디자인한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은 나가수락 하는 프로에 보니까, 내 쫙 보니까, 얘는 제가 TV 보면 그냥 보는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다 보면 저 딱 그걸 다 분석을 해봅니다. 저는 보면서 조용필 씨의 노래를 7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 중간 점검하는 시간에 조용필의 조언을 듣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창밖의 여자니, 꿈이니, 이런 걸 잘 부르는데, 조용필이가 뭘 조언을 하는가, 이런 거. 감정을 너무, 이렇게, 슬픈 감정을 너무 집어넣지 말아라. 그러면은, 듣는 청중지는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감정을 절제하라. 톤을 절제할 때 훨씬 듣는 사람이 더 슬픈 감정을 더 느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는가, 고수들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걸 집어낼 수 없는 건데, 이런 게 정형적인 생각이 이 노래를 디자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의식수준이 높은 분이죠. 철학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상을 논하는 이런 사람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처음 자아를 근거한 의식 수준이에요. 그럼 자아 초월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초월해버리면은 이 상위 그룹의 의식 수준으로 진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뭔가 하면 연기법 있잖아요. 모든 건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독립적인 개체는 없다. 그래서 좀 더 연관시켜서 전부 다 이렇게 연기적인 시각에서 딱 봐버리면 자기 개체를 초월해요. 이게 자아 초월이 정령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성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상위 그룹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아 초월이. 그래서 불교는 자아 초월이 종교냐는 거죠. 애초 처음부터 자아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게 불교예요. 관계성 속에서 자아를 인정하지만 개체의 자아는 처음부터 부정을 해버리죠. 얘기해서 초월할 자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 알아야 둬야 될 것은 그런 얘기죠. 자아를 초월한다 하는 것은 상위 그룹의 의식 수준을 얘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위 단계, 궁극적인 의식 수준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의식 수준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궁극적인 의식 수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궁극적인 의식 수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예? 이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배움이 있어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안타까워.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교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을 뭘 들어서 얘기합니까? 연기공. 그렇지, 연기공이죠. 그럼 우리가 좀 공간을 배우잖아요. 그죠? 공간을 배우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공이 궁극적인 건데, 예? 이 궁극적이죠. 궁극적인 거라면 결국 이 공간을 배우는 것이 궁극적인 의식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의식 수준
세계를 지금 접하고 있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럼 이 궁극적인 의식 수준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켄 웰버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체 자아, 신자아를 거쳐서 뭔가 통폐합한 자아를 넘어서서 또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의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바로 공성을 얘기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아마 불교를 이게 그 명상을 20년 이상 한 사람이라 불교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 책이 좀 조금 읽어봤는데 아직은 제 수준에서는 아예 어렵던데. 저게 뭐고 제가 보고 있는 책이 I to I 켄 웰버의 저술인데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경계 책도 큰 예? 무경계 책이 있습니다. 예, 무경계 그래 무경계도 공성에 대한 예, 얘기죠. 그 책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 이제 궁극적인 의식 수준을 간다니까. 여기서 자초 70을 넘으려면 70이 넘었어야 돼요. 넘어서라는 얘기죠. 예, 초월한다. 그 책 이름이 I2I입니까? 예, I to I 출판됐습니다. 아니 그게 없으면 이 자아를 갖다 초월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공성에 의해서만 자아를 초월할 수 있지만 자아가 본래 없음을 아는 거죠. 그 현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아와 나의 것, 내라든지 내 것이라 하는 것보다 바로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는 실질을 초월하는 거니까 마치 실질을 초월하는 아, 네. 공은 말이에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공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공성이라 하는 공은 바뀌지 않아요. 가는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어른 될 때까지 의식 수준이 계속 성숙해 가지만은 가는 아기 때 의식 수준이 이게 하위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입니다. 상위 수준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도 공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행을 할 때 유식에서 수행은 십신, 십주, 십태양 해도 아공, 법공간을 닦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초지 가가지고도 진의 자리, 공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도 아공, 법공을 또 닦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을 닦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공간을 통해서 닦여지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되시죠? 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의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이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또 사가행까지 공간을 닦는 거는 이 전오식과 오식의 번뇌를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지에 들어가서 아공 법공간을 닦는 거는 잠재되어 있는 자의식과 아리아식 속에 있는 문명을 없애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단지 십지의 수준이냐 십해양의 수준의 공간이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안 그러면 범부 단계의 공간이냐 상사각 단계의 공간이냐 수분각 단계의 공간이냐 구경각에 들어가는 단계의 공간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한번요 10년 내용을요 쫙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한번 옛날에 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제가 이거 다 적어드릴게요. 삭식판에 들어가요.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음식 전식 현식은 아리아식의 대승기신론에서는 아리아식에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에요. 네, 업식은 주간, 객관, 미분 상태고 전식은 주간이고 현식은 객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객관으로 나타나는